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봄꽃이 만발했네요. 오늘 강의 제목은 갑장선 샘 장애네요. 근데 이제 우리 신천 생리학에서는 갑장선에서 오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그게 병명을 따로 분류를 크게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 교육을 받을 때쯤 되면은 갑장선 기능 저하, 갑장선 기능 항진, 갑장선 혹, 갑장선 암 이렇게 이제 병명을 따로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이나 암이나 따지고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4번, 18번을 갑장선이 있는데 그 환부가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 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 저하, 기능 항진, 먼저 이제 이거부터 이제 구분을 하자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산도가 높아지면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와요. 그럼 산소 부족이 고지혈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의 그 혈전이 갑장선 주변을 혈관을 막았어요. 그럼 피의 유속이 느려지겠죠. 그럼 혈류가 적게 들어간 만큼 산소 부족이 체세포들이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혈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이때부터 이제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초기는 산소 부족이 갑장선 기능 저하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때 환부 쪽에 어혈을 빼서 피를 돌려주고 8번을 빼서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해주면 여기서 중단이 돼요. 근데 현대의학 속에는 말초모세혈관이 막은 것도 속수무책이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키는 학문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니까 기능이 떨어지면 두고 보자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원인을 모르니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없지요. 근데 이게 피가 묻던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어때요? 처음에는 약산, 중산, 강산, 피가 묻던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혈질이 강산성화되면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이려고 할 때 이게 이제 갑장선 기능 항진으로 진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능 저하와 갑장선 기능 항진은 차이가 뭐냐? 피가 묻던 시간이 짧으냐 길으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기능 항진이 돼도 피가 못 도는 걸 그대로 놔두면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산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제 산도가 높아진 만큼 또 질소 밀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은 더 악화되고, 산소 부족이 산도를 더 높이고, 이게 악이 악을 놓는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게 혹이 생기면 처음에는 비지 정도 될 수 있고 섬유 정도 될 수 있고 담석도 될 수 있고, 이제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혹의 구성 물질이 달라지다가 산도가 이제 8이 되면 우리가 갑장선 암으로 진단받겠죠. 그러면 갑장선 암과 기능 저하, 기능 항진, 혹, 갑장선 암 차이점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혈전, 어혈이 4번, 18번 갑장선 환부를 막은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 이것이 기능 저하부터 항진으로 혹에서 우리가 암까지 이렇게 전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단 시각 속에서 치료 방법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미 답 다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사혈에 들어갈 적에는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 식품 처방을 다 먹고 사혈할 때 요령과 먹지 않고 사혈할 때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식품을 먹지 않고 사혈할 때에는 책에 써놓은 것 같이 236, 236, 238, 238 이렇게 해서 신장과 간이 회복시켜 놓고 위, 신장, 간, 소장, 뭐냐? 피를 생산하는 기능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픈 환부를 빼라는 얘기고, 또 모든 식품을 보사의 균형, 어혈을 녹이는 거, 해독 이런 것들을 다 처방을 했을 적에는 어때요? 그냥 아픈데 먼저 빼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8번을 뺀다. 차이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병이
갑상선에 어떤 뭐 암이 됐든 혹이 됐든 기능 항진이 됐든 기능 저하가 됐든 이 증세가 올 때 조혈 기능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강산 해독제를 쓸 건가 뭐 강산을 쓸 건가 중산을 쓸 건가 약산을 쓸 건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식품을 어떤 걸 복용하고 우리가 사회를 할 건가 요 이제 차이점들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천 생리학을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사회를 하기 전에 빈혈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빈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를 하기도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의 상태로 빈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피를 생산하는 능력이 망가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피를 생산하는 능력이 망가진 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세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겠죠. 못 먹고 못 살아서 너무 못 먹어서 영양 부족이 왔나? 아니면 영양분을 먹긴 먹는데 장에서 흡수를 못해서 온 빈혈이냐? 아니면 영양분을 가공은 장에서 잘 하는데 중간에 녹아 없어져서 빈혈을 오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를 어디 먼저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회의 순서나 요령이나 이제 이런 게 달라질 뿐이지 갑상선 위치는 우리가 신천 생리학으로 볼 때 사회정권에서 치료 효능점이 가까워요, 멀어요? 환부가 아주 가깝죠. 그래서 저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아도 갑상선에서 오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봐요. 예를 들어 손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 아니면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봅시다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할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니까 더 커지고 악화되면 그때 가서 수술할 건가 말 건가 지켜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가 되면 호르몬제를 이렇게 먹자고 하죠. 근데 갑상선에서 온 모든 질환들이 어떤 특정 물질을 성분을 호르몬제를 생산을 못한 게 호르몬이 갑상선 세포에서 우리가 생산한다고 합시다. 가정적으로 생산을 못하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제를 넣어준다고 해서 갑상선 세포가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능이 회복되는데 효능이 있을 거냐 묻는다면 어때요? 없지요. 근데 신천 생리학에서는 혈액 성분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왜 연연하지 않아요? 인체의 모든 성분은 결국은 인체 각 기관 체세포들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다. 근데 똑같은 배설물도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배설물의 성분은 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 생리학은 어때요? 호르몬을 생산을 못하면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줘요. 어떠한 성분도 세포가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라고 그러면은 먹이를 공급해주면 먹었으니까 소화시킨 배설물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밥 먹으면 대변, 소변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체의 세포들도 혈액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았다면 먹었으면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봐요. 이건 생리지상 상식이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막힌 혈관을 그대로 두면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될까요? 안 되죠. 또 혈관이 막히려면 혈전, 어혈 없이는 막힐 수가 없거든요. 어혈은 간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간이 망가지면 수술하거나 이식하자고 하지 그대로 놓고 재생시키는 학문이 없으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이나 암이나 보면 이게 엄청 난치병으로 생각하고 몇 년씩 호르몬제를 먹어라. 몇 년 먹으면 몇 년 이상 먹으면 암이 걸린다. 신천 생리학 시각으로 보면 갑갑하지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들이 신천 생리학을 이렇게 배우고 관심이 있으면 첫째 우리 인체 병은 왜 오는가? 사회를 하면 왜 이게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가? 또 내가 이걸 사회를 하면 언제부터 내 몸에 치료 변화가 일어날 건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철분이 부족할 때, 염분이 부족할 때,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를 딱 알으면 갑상선에서 오는 병은 갑상선 기능 저하든 항진이든 암이 됐든 안 났으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100명을 하면 몇 명이 완치될까? 한 97명? 이 정도면 정답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효능 줄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갑상선에서 모든 오는 질병은 그 원인 제공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게 원인 제공을 한 3차 합병증이 갑상선 질환이다.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혈전, 어혈이
갑상선 주변에 말초 모세 혈관을 막으면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의 강도가 달라지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혈액 속 여러 물질을 응고시키는 물질이 달라지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피가 썩어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갑상선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기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갑상선 암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그럼 환부를 빼주면 환부 주변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빼내버리면 피가 돌겠죠. 그럼 피 유속이 빨라진 만큼 산도가 떨어진다. 상식이죠. 유속이 빨라진 만큼 산도가 떨어진다. 또 피가 돌면 영양 공급이 되죠. 그러면 병든 세포나 노후 수면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 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줘야 이게 재생복원 한번 치유가 되면 짧아도 10년, 20년 동안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종교예요. 제가 보면 상식이거든요. 그래 갑상선 질환 가지고 사람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갑상선 질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만성 피로를 느낄 거예요. 그럼 만성 피로 따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다른 병이냐? 아니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질 만큼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질 만큼 산소 부족이 만성 피로 고지혈증을 유발시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초모세 혈관을 막으면 간 속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고 산소 부족이 간이 먹어치워야 될 중산 탄닌산이 혈액 속에 누적되면 중산 탄닌산과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혈전 어혈이다. 이 어혈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생리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리이치를 모르면 갑상선에 있는 어떤 물질을 빼내서 성분 검사를 해서 다 안다고 한들 그 아는 거 가지고 약을 만든다고 한들 그게 약의 기능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어혈이 만들어진 걸 중단시킬 수 있느냐.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서 영양분을 녹여서 빈혈이 온 사람을 빈혈이 치료가 되느냐. 만성피로가 있으면 만성피로는 산소 부족이고 산소 부족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인데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느냐.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질의하는데 신부전증이래요. 투석 2번밖에 안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아마 현재 우리나라가 최고 가는 병원, 전 세계 어느 병원에 가서도 일단 투석에 들어가고 신부전증이 완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답변할 거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전증 환자한테 내가 뭐라고 하는 거니? 100명 사회를 하면 한 93명 치료 범위 안에 든다. 그래 버려요. 그러면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 식품을 소화할 수 있는 장기 능력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는 99%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부전증이 올라가면 신부전증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신부전증을 오게 한 원인 제공,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다 뭐 불면증, 여러 이제 합병증들, 어떻게 보면 신부전증이면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앞서 있는 병이 다 나서면서 신부전증이 낫는 거지. 신부전증 하나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환자 거의 나요. 사실은 며칠 전에 내가 이 일을 한 보람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강의 중에서 오래전부터 얘기 들어보면은 그 자폐아 여아 하고 눈 내려 감고 시력 있게 잃었다고 하는 그 엄마지요. 근데 찾아왔어요. 3일 전에.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아픈데 하나도 없대요. 지금까지. 이 사회라고는 감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했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대리점을 하지 않고 강사교육 받은 사람이 같이 뭐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분쇄골절이 일어나가지고 사혈하고 싶다고 식품을 가지러 와가지고 이제 같이 듣는데 나한테 듣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머니하고 자폐아 딸하고 같이 있는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저도 이제 보니까 참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는 내가 에피소드니까 몇 가지를 해주면 얼마 전에
그 친구분 자녀 결혼하는데 예식장을 갔는데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할머니 빠이빠이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슴이 복받쳐갖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일상적인 마음에서 4살 먹은 어린아이가 할머니 보고 반갑다고 손 흔들면서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눈물이 날 정도로 복받쳤을까요? 근데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죠. 뭐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얼굴은 새카맣고 눈은 푹 꺼져 있고 콧대도 푹 꺼져 있고 입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눈은 한쪽 눈이 감겨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얼굴 상태를 보면 어떨까요? 어린아이 안아볼 수도 없지요. 무서워서 울고 도망가니까. 근데 지발로 걸어와서 빠이빠이 하고서는 안녕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게 감격에 복받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딸내미 예전에 이제 아파도 자폐아를 이제 뚱뚱해서 말 안 들으니까 오빠가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니까 딸내미가 옆에서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 엄마 허벅지를 쿡쿡 찔리면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옛날 얘기 그만해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자폐아 증세가 있는 사람 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근데 저는 자폐아의 그 특성상 한 가지만 물어보면 답이 나올 얘기가 있어요. 뭐냐, 요즘 친구 사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하는 말이 뭐냐면 박사라는 거라 박사. 어떻게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잘 사귀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잔소리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폐아한테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 사회할 때가 몇 살 됐냐 그러니까 정확히 22살에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30 몇 살 됐죠. 그런데 아무도 딸내미도 아픈 적이 없고 본인도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찾아왔어요. 뭐냐, 옛날 생각하면 삶에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 3의 인생을 사는데 재발할까 봐 미리 예방사회로 왔다고 식품 좀 어떤 거 먹고 하면 되는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게 내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아, 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제가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 어때요? 어떤 병이든지 한번 치유가 되면 짧으면 10년, 20년은 재발하면 완치된 게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적어도 20년 정도는 같은 병이 재발하면 완치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20년을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대충 따져봐도 한 15년 정도 됐을 거다. 그런데 혹시 재발하면 어떨까 싶어갖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방사회를 하려고 딸내미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나니까 어때요? 과거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하지요. 과거 얘기를 하더니 제 3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자기가 몸이 좋아지고 보니까 꼭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한테 큰 절을 올리고 싶다고 그래요. 나야 그거 말리죠. 그런데 귀한다고 딸내미하고 절을 딱 하더니 딸내미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배꼽을 잡아요. 아이, 내가 오늘 분위기상 절을 안 하면 안 될 분위기라서 내가 절을 했다고. 이 언어 표현이 자폐아 입에서는 표현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어때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얘기죠. 친구를 사귀고 거기다 체중까지도 85kg에서 56kg까지 지금 유지하는데 56kg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하니? 저거 아직도 하루 밥 5끼씩 먹는다는 거라. 물론 이제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 사람보다 식사량은 좀 많을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루 5끼를 먹으면서도 85kg에서 56kg를 유지한다는 거는 비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하는 제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해도 60년 동안 안 보였던 눈이 요번에 와서 정확하게 이제 시력을 가서 재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보니까 60년 동안 안 보이던 눈이 시력이 0.9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먼저 보이던 눈보다 새로 회복된 눈이 더 시력이 지금 좋다고 본인만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얘기 아니면 여러분들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병은 우리가 자폐성이고 실명이고 눈이 내려앉아도 들지 않는 병이에요.
거기다 이분은 또 아버지는 옛날에 뇌종양으로 뇌에서 이제 암덩어리가 10개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복이 있어갖고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내려왔는데 풍치로 엄청 이제 아픈 거라. 근데 그동안에 나이가 젊으니까 아무리 사회를 하라고 해도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넘었는데 도저히 이가 아파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사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요? 그동안 안 했으니까 미우니까 사회를 안 한다며 하고서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는다고 해달라고 해서 한 번에 해줬더니 그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도. 그러니까 풍치가 있을 때 39번과 18번 빼주면 우선 임시치료 돼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뭐냐, 주변에서 어혈이 또 들어와서 피가 못 들면 산도가 높아지면 또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이면 또 통증이 또 와요. 그럼 주변에서 모이면 빼버리고 그러고 하나 빠진 게 뭘까요?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좀 8번까지 뺀다고 하면 치아가 아주 튼튼하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병명이 다 다르지요. 우리가 갑상선, 자폐증, 실명, 눈이 내려 깔려서 안 보이는 거 전부 다른 병인데 사회라는 위치만 다른데 왜 이게 다 치료가 됐느냐. 신천생리학의 치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재생복원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고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가 분열할 때는 약이 필요하냐 영양분이 필요하냐면 누구나 영양분하고 답변할 거예요. 근데 막힌 혈관도 그대로 놔두고 혈액 속에서 영양분이 혈액이 오염돼서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아랫배가 냉해서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많아가지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만들어 넣어준다. 혈액 속에 영양분이 1000가지 2000가지가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다 넣어준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 서양의학들이 내용은 방대하지만 병을 치료하면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갑상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4번, 18번 환부 이 세 군데를 빼주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8번을 빼줬다. 가상을 합시다. 이 사람 감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오늘도 어느 분이 몸에 혹이 3, 40개가 있었는데 그 혹이 다 없어졌다 그래요. 그 혹이 그냥 우연히 없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을 진단하려고 하면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이 없으면 그 혹이, 담석이, 돌이, 암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면은 그 근본 원인 찾을 수가 없고 그 원인 진단을 못하면 치료 방법은 더 나올 수가 없죠. 서양의학이 우리가 양약이나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아플 때 먹으면 금방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완치 방법인지 알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모든 기존에 있는 치료 방법들은 내 몸에 장기가 기능이 떨어져서 2차적으로 나타난 증세를 완화시키는 거지 장기에 각 장기 기관에 근본적으로 재생복원시키는 거는 거의 효능이 제로에 가깝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파킨슨이라고 왔는데 어디에 가도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치료 방법은 없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임신할 때 과다출혈을 했고 그래도 그때 빈혈이 있고 그때 류마티스 관절이 있었고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요. 근데 걸음걸이가 어둔하면서 저 혼자 걸음걸이가 빨랐다 느렸다 자기 의도하지 않는 몸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이걸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사진 찍어보면 사진상 아무런 MRI 사진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논문에 그걸 써놓잖아요. 신경선이 머리카락 굵기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산 사람을 사진 찍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합성되는지 누수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리고 치료라고 하는 건 피복세포가 녹아서 합선이 됐다고 하면 피복세포가 그 녹은 부분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복원되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고 다시 녹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피부세포를 녹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진단 시각과 치료 시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도 어때요? 병원만 가면 다 될 줄 알고 매달리고 의사들은 어때요?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 완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없지요. 왜? 진단도 잘못됐고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치료 방법은 더 잘못됐고 그러니까 아프면 안 아프게 마취해서 하는 약들은 있어도 몸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방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신천생리학 시각에서 갑상선을 기능 저하가 됐든 항진이 됐든 암이 됐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4번, 18번, 환부, 8번을 빼서 갑상선이 치료가 됐다. 그럼 이 환자는 감기에 걸릴 거냐?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쉰 목소리가 있으면 쉰 목소리가 없어질 거고 또 저녁에 코골이가 심했다면 코골이 증세가 없어질 거고 또 편도 목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이 다시는 그런 염증으로 가지고 밥 먹을 때 음식에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한 가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증세까지 다 치료가 되는 거죠. 그 신천생리학의 좋은 점이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리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요. 갑상선 기능 저하 때 치료를 못하고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지면 항진이 되고 항진 때 치료가 못하면 이제 혹이 생겨요. 혹은 비지 정도 될 수 있고 섬유 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혹 상태가 오래 있으면 암이 돼요. 자, 그러면 현대의학으로 보면 두고 봅시다 하면 암이 될 때까지 암인가 아닌가 지켜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 속에 갑상선 기능 저하 때 뺐다면 혹도 암도 올 수 없다는 얘기, 항진까지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갑상선 기능 항진 때도 사열만 했더라고 하면 혹이나 암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고 이거 때를 놓쳐서 암으로 진단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정권에서 갔기 때문에 치료는 10명 하면 9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치료를 하면 아예 감기도 안 걸릴 거고 웬만큼 고성방가를 해도 목도 안 쉴 거고 코골이가 있으면 코골이도 없어진다. 이 언어 속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코골이, 갑상선염, 성대결절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성대결절로 음악을 포기한 사람들이 제법 많죠. 그러면 각각의 이게 다른 병 같아도 원인에 들어가면 다 피가 못 돈 2차 합병증이냐 3차 합병증이냐 이거밖에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젖이 늘어져서 코골이가 심해졌다. 목젖이 왜 늘어졌을까? 산소 부족 때문에. 산소 부족은 왜 됐을까? 질소 밀도가 높아서. 질소 밀도는 왜 높아졌을까? 피가 못 돌아서. 피는 왜 못 돌아까?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어혈은 왜 생겼을까?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 기능은 왜 떨어졌을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생리이치의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려야 한번 치유가 되면 적어도 20년 가까이는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의학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진단 시각과 이런 시각 자체가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있느냐고 보면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의학이 순환기계통의 질병 치료는 유치원생도 안 된다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좀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하는 쪽으로 쇼크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용어를 좀 강하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은 결정적인 핵심은 이거예요. 갑상선에 기능 저하든 항진이든 암이 올라가면은 많은 양의 어혈이 있어야만이 이런 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용어 속에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인체 말초모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힐 때까지는 어떤 병도 올 수 없다. 왜냐? 하나가 막히면 그 피가 옆으로 돌고 그놈이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또 많이 막히면 말초모혈관이 팽창되면서 신장에다 피를 밀어주는 힘을 앞으로 받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올 정도 되면 50% 이상이 막혀야 질병이 온다. 이러면 어떤 질병이 왔다면 이미 60, 70% 막혔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60, 70%를 막으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간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졌고 간 기능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소 부족과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막아야만이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간의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져야 산도가 높아져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돌처럼 굳으면 그게 간경화고, 산도 8이 돼서 생명에 위협을 일으켜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그게 간암이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이 알고 보면 신비할 것도 뭐고 제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대의학의 진단수가는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 50%가 제가 빠졌다, 이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주 하잖아요. 이 진단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학적으로, 성분학적으로, 분석학적으로 무지하게 쪼개놔서 내용만 방대할 뿐이지,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제 눈에 보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화나면 그런 얘기 잘합니다. 자기 고혈압 당뇨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당뇨 고혈압을 예방하고, 그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도 많이 감염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에 이르렀죠. 요즘 다시 감염성 질병이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봐도 문의 오는 사람들이 보면 파킨슨이 의외로 많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파킨슨도 진단받고 바로, 그러니까 뭐냐, 양약을 잔뜩 복용해서 신장과 간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혈액이 오염돼서 영양분이 녹아 없어져서 조혈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 오면 실제 힘들어요. 왜냐? 현대의학하고 우리가 조합을 하고 이치적으로 보면 어혈 500g 빼고 수혈 500g 받아주면 피부적에 의한 합병증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사회라는 사람들을 수혈로 보충한다고 하면 그 혈액을 누가 감당해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두뇌를 할 수 있는 건 피가 만들어지는 걸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서 피부 쪽에 안 오게 하려니까 그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힘든 거지, 기술적으로 병만 고치자고 한다고 하면 그게 뭐 병 고치는 게 뭐가 그게 어렵다고요. 저도 수술하는 건 빼자고 그러잖아요. 내가 수술하는 건 내 분야 아니에요. 제가 봐도 수술하는 기능,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러면 순환기 계통이 거의 사고가 아닌다면은 대부분 순환기 계통의 대부분의 질병 90%, 95%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95%의 질병을 다루는데 신천 생리학, 현대의학에서 빠진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진단시가 50%를 합들인다고 하면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돋움을 많이 할까요? 저같이 한의도 양의도 안 배운 사람한테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된다, 지 고혈압 당뇨도 못 고치면서 심부전증 하나도, 백혈병 하나도, 혈액업 하나도 못 고쳐서 쩔쩔매면서 무슨 큰소리 치냐고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언어 속에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이 뭘까?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승부를 볼 수 있고,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너무 조금씩 빼면 5년, 10년을 빼도 끝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저 말이 이치가 뭘까? 보사의 균형이 뭘까? 영양이 부족하면 왜 그런 부작용이 올까? 철분이 부족하면 왜 그런 부작용이 올까? 염분이 부족하면 왜 그런 부작용이 올까를 생리이치적으로 다 알고 나면은 당연한 결과지 기적이나 신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 오는 거 싫다고 웬만하면 내 앞에다 앉히지 말라고, 공부 안 한 사람도 이제 안 앉으니까 오늘도 나한테 좀 잔소리 좀 해요. 좀 사람 좀 만나주고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한번 네가 똑같은 얘기 한 35년 넘게 해봐라. 그게 지치지 않겠냐고. 제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30년 전에 강의한 거나 지금 한 거나 생리이치적으로 보면 전부 똑같은 얘기를 이쪽에다 비유했다 저쪽에다 비유했다 하는 내용이지, 내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생리이치는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 구구법이거든요. 이 구구법을 생리치에다 기준을 딱 대버리면 어떤 병도 진단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오늘 어떤 환자도 햇빛 알레르기가 계산을 해보더니 한 25년 전에 발병해서 햇빛에 나가면 몸에 피부에 물집이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니 병원에 가면 그거 치료된 사람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방법으로 이 공부 잘 배워가지고 스스로 이거 치료하면은 아마 완치율이 95%는 될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 몇 년 동안 아무도 치료가 못 되고, 근데 제가 이 강의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 햇빛 속에는 자외선이 많은데 그 자외선은 모든 생명체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빛이거든요. 이게 이제 피부 깊숙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나무를 보면 모두가 파래요. 그 파란 물질이 그 멜라닌 색소거든요. 이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도 식물하고 우리 동물하고 어때요? 제 이론은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 이치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물도 자외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 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했듯이 우리 인체도 겉에도 세포가 있지만 속에 있는 것까지 이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이 파고들면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인체 스스로 멜라닌 색소 가지고 그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데 혈액이 오염돼서 산도가 높아져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멜라닌 색소를 녹여버리면 그거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민 반응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피해 유속이 느려지고, 산도가 높아지면 수분을 끌어모으는 게 바로 그 수포가 생기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낮에는 모든 거를 갖다 얼굴을 감싸고 다니는 사람, 내 시각에서 보면 아이고 전 세계 의사들이 저걸 하나를 못 고쳐서 이렇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보면 어때요? 전 세계 의사들이 다 머리를 동안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산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걸 치료를 못해서, 제가 보면 깝깝하지요. 그래서 재생보건 치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의식 속에 스스로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간세포, 신경세포, 피복세포, 모근세포, 인체 체세포의 그 종류는 제가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포는 어떤 세포도, 살아있는 세포는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숨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세포가 있을까요? 하고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췌장세포든 간세포든 근육세포든 인체 어느 세포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일어나면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 있고,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생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학문들이 막힌 혈관도 그대로 두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어혈이 생기는 것도 중단시킬 수 없고, 그게 지금 혈전용해제로 혈관을 막고 있는 걸 녹인다고 해도 그 녹이는 기능이, 내가 공격하면 그러잖아요. 혈전 어혈만 녹일 거냐, 혈관 벽도 녹이고 혈소판도 녹이고 모든 물질을 동시에 다 녹일 거냐. 그러면 누가 물어도 모든 물질을 다 녹인다. 그래서 혈전용해제를 장복하는 중에 뇌출혈이 일어났다. 금방 죽어요. 과다출혈이 돼서. 고혈압 환자들이 혈전용해제를 많이 먹지요. 왜 먹어요? 뇌출혈. 그거 무서워서 예방하기 위해서 먹죠. 근데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전용해제를 먹었는데 그 혈전용해제가 혈관벽을 녹여서 터뜨리고 혈소판을 녹여서 지혈이 안 돼서 과다출혈이 됐다. 여러분들이 의술을 모르는 사람은 혈류가 조금 됐으면 괜찮은데 혈류가 이렇게 많이 돼서 치료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혈류가 많이 됐으니까 내가 증세가 심한 갭이다 하지만 생리 이치를 아는 시각으로 보면 참 답답해도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혈전, 어혈이 생기지 않으면 혈관이 막힐 이유가 없고, 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고혈압이 올 이유가 없고, 맞죠? 혈관이 막혔는데, 말초모터혈관 끝이 막혀서 앞이 막혀 있는데 심장에서는 계속 피를 묻히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혈전용해제로 그걸 녹인다고 간 기능이 회복돼서, 신장 기능이 회복돼서 새로운 어혈이 만드는 게 중단될까? 말초모터혈관을 녹인 걸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걸 녹여버리면 혈관 벽이 터져버립니다. 영양분을 녹이면 빈혈이 올 거고. 그래서 혈전용해제 하나씩 먹으라고 하는 거 2개, 3개씩 먹어보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에 기운 없어서 가보면 빈혈 왔다고 할 거예요. 이게 심하면 이제 골다공증 되겠죠. 뼈를 녹여버리면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만들고 내가 처방하고자 하는 그 양리 기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생리이치적으로 한 번쯤 떠올려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대의학의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그 미숙한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답답한 이런 고정관념의 지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오랜 세월 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변화하려면 제가 보면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성피로, 빈혈, 갑상선이 있다고 하면 이미 조혈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조혈 기능이 망가져 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없지 않죠. 혈액 속에 영양분이 녹아서 빈혈은 왜 됐느냐?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그럼 영양분을 못 녹이게 하려고 하면 강산을 해독해야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강산이 됐느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닌산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신장과 간을 재생시켜야 돼요. 신장과 간이 재생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서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100개가 돼야 요산을 다 걸르고 간 세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돼야 중산 탄닌산을 다 여과하는데 간의 말초 모세혈관을 70%를 막았다. 그러면 중산 여과 능력은 30%가 되는 거예요.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100개가 여과해야 요산을 다 걸러주는데 30개가 여과하는 거하고 100개가 여과하는 거하고는 피의 맑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그 30%가 100이 돼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개가 100이 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100이 되는데 막힌 혈관도 그대로 두고 어혈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면 순환기 계통에 만성병이 되고 피가 못 도는 걸 지켜보자 하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그 다음에 암이 되면 이제 수술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한심한 학문에 빠져서 고통받느니 심신생리학을 한번 잘 머릿속으로 새겨보세요. 그러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게 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두려움에서 마스크 안 쓰고도 저처럼 요즘 이제 봄철이 되면 어때요?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송화가루, 꽃가루 알레르기죠. 제가 이럴 때도 얘기 자주 하잖아요. 바람 불마냥 산에 먼지가 뿌연할 적으로 송화가루, 꽃가루를 날려요. 어떤 사람 코, 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어갈 거냐, 모든 사람 눈, 코에 다 들어갈 거냐.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모든 사람 눈, 코에 다 들어간다 하죠. 근데 들어가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눈이 충혈되고 콧물이 줄줄 나오고 기침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이게 과민 반응이거든요. 그래 과민 반응이 원인이 뭘까?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지경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럼 왜 강산이 됐을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묻던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 근데 한 몸이라고 해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어디를 막느냐, 어디를 먼저 막고 어디를 나중에 막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질병은 천태만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병명으로 나누자면 병의 종류가 몇백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사회라는 위치만 바꿔주고 피부족에 의한 합병증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서 예방하면서 보사의 균형만 맞추면서 핏길만 열어준다고 하면은 병이라고 하는 어려운 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 현대의학에서 이 파킨슨 이 병이 오면 어때요? 류마스 관절은 그 이전에 왔고 고혈압은 그 이전에 왔고 작은 병들이 누적돼서 파킨슨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파킨슨이 나서려고 하면 앞에 있는 병이 다 나서면서 파킨슨이 낫는 거지. 파킨슨 하나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올 수가 없다. 왜냐? 파킨슨이 올라가면 9번, 51번, 1번 위치에 있는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신경선에 전달되는 뇌파가 합선이 돼야만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피가 못 도게 하려고 하면 어혈이 필요해. 근데 그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간 기능이 떨어져줘야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려고 하면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져줘야 그게 연쇄적 합병증으로 해서 작은 단계에서는 만성피로,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다음에 파킨슨까지 왔는데 어떻게 앞 단계의 병이 치료 안 되고 파킨슨만 끊어서 고칠까? 근데 지금 현대의학의 고정관념은 어때요? 고혈압 따로, 당뇨 따로, 파킨슨 따로 모든 게 다른 병인 줄 알지만 원인은
하나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고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인체 어느 부위에 혈관을 막았느냐, 또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달라지면서 비지종, 섬유종, 담석종, 암 이렇게 병이 커서 난치병이 되어가는데, 이런 생리체 과정을 무시하고 약을 먹는다고 막힌 말초모세혈관이 뚫릴 거냐, 이미 생긴 혹이 녹아서 떨어져 나갈 거냐. 어떤 인체에 혹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반드시 원인 없이 혹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혹을 잘라냈다고 조기 치료했을까요? 아니죠. 혹이 생긴 원인이 치료됐냐, 간 기능이 회복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인체 어느 부위에 물혹이 됐든 섬유종이 됐든 비지종이 됐든 혹이 생긴다고 하는 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생리구조상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재발이죠. 그런데 암, 섬유종, 우리가 갑상선, 혹 기능 저하, 이것이 모든 출발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질 때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은 암만 잘라낸다고, 혹만, 갑상선 혹만 잘라낸다고, 그 잘라낸 효능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구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서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게 중단되는 효과가 있겠느냐. 그 잘라낸 치료 효능이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빼내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치료 효능이 있겠느냐 하고 반문한다고 하면 왜 치료 효능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의학, 성분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성분을 만들어 넣어주고, 통증이 오면 그걸 마치 진정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니까 외형상은 많이 발달한 것 같아도 알맹이를 까보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장수시대, 백제시대에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감염성 질병이나 이런 수술하는 학문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수명을 연장시킨 건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거는 옛날보다 먹이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대의학만 고집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 마을, 한 마을을 띄어서 거기를 수명을, 마을 평균 수명을 재보니까 거기는 의료 혜택이 전혀 가지 않는 데서 오히려 장수 마을이 됐어요. 근데 거기 공통점을 보면 포화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우리가 의술과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도 불포화지방, 혈관이 많이 막힐 만한 건 좀 피해주고,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줄게요. 이게 분쇄골절이 나면 어때요? 철근, 이제 쇠로 갖다가 그러면 접합을 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이분이 나한테 묻는 건 그거예요. 이걸 빼면은 또 몇 개월 동안 또 입원에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답을 그렇게 해줬어요. 지금 팔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으면 굳이 뺄 필요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냐고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생리적으로. 뼈가 분쇄골절이 일어날 정도 되면 그 주변 조직에 혈관이 많이 파손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파손대에서 많은 양의 혈액이 샜겠죠.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혈액 속에는 지방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놈이 응고돼 버리면은 피가 못 돌아요. 피가 못 돌면 항체가 접근할 수 없고, 이러다 보면 거기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염증이 생기면 철심을 박은 그 주위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은간히 아물면 뼈가 다 붙고 나면은 그걸 빼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방법은 뭐예요? 그 새어나온 혈전 어혈을 녹여서 빼내버리는 방법이지요. 그러면 염증을 막는 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쇠를 박아서 당장 크게 불편하면 그걸 꼭 빼야 되지만, 염증 때문에 그 쇠를 빼려고 하는 거는 안 빼도 무방하다. 그 고생하면서 전신 마취하고 또 항생제 들어보고 진통제 들어부으려고 하면 안 빼는 것도 당장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때, 염증이 생긴 이건 사혈자리가 없습니다. 그 환부를 빼보세요. 염증이 가라앉나 안 가라앉나. 그러면 미리 빼주면 어때요? 염증을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치유가 되면 20년이 간다. 20년 후에 똑같은 자리를 빼주면 또 2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 의미 잘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걸 마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